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한 번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신년 특별사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도 이름이 거론됐는데 김 전 지사는 자필 문서를 통해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식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쪽 진영의 아픈 손가락인 두 정치인의 사면 검토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사면의 정치학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희 그 청취자 퀴즈 들으셨잖아요. 네. 오늘 정답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우리 장은미 변호사의 힌트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지 않은 음식을 맞춰주시는 건데 1번 북한 평양냉면, 2번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 3번 프랑스 바게트, 4번 대한민국 된장이거든요. 답은 뭔지 아시겠죠? 저는 바깥에서 PD님이 힌트를 주셔서 알았지 사실 이 문제를 들었을 때는 이거 뭐지? 그죠. 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충분히 등재가 돼 있을 법하니까요. 그죠? 네. 오늘 저희가 사면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 정답인 이걸 사면 뭘 먹고 싶어지는지, 뭘 요리할 수 있는지를 힌트로 주시죠. 저는 이게 집에 갖춰져 있을 때는 네.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찍어 드세요? 네, 찍어 먹고 쌈 싸 먹고. 아, 네. 그쵸. 아, 찍어 먹고 쌈 싸 먹을 수 있는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면은 당연히 뭐 찌개부터 생각나요. 아, 찌개. 네. 맛있죠. 구수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피자로 쌈 싸먹는 분들 많다고 누가? 피자로 쌈 싸먹는 분들 계세요? 바게트로 쌈 싸먹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많은 한국인 분들은 삼겹살 먹을 때 이거랑 함께 드시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면 뭐 제가 정확한 뭐 법적인 뜻은 모르겠는데 죄를 없애준다 혹은 맞습니다. 뭐 교도소에서 풀어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일단 사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네 형벌을 죄를 용서하노라. 맞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개념인데 예. 실제로 이런 시사 용어 가운데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사면 있고 가석방 있고 복권 있고 형 집행 정지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다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음. 근데 사면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죄를 딱 판결로 완전 다 받았다. 받은 이후에 확정이 된 이후에 그 죄를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오. 그런데 그게 형을 살고 있는 중에 이런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남은 자녀 형기 살지 않아도 되고요. 예. 벌금이 있다라면 그 벌금도 형벌입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었죠. 예, 예. 특별 사면의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형이 남아있는 거는 당연히 사라지고 그리고 추징금은 다 납부한 상태였지만 벌금은 남아있었어요. 예. 그런데 추징금은 별도로 사면 대상으로 한다라고 언급이 없는 이상 사라지진 않습니다. 추징이란 건 범죄에 사용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벌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면된다라고 하는 순간 벌금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것이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80억 원 이상의 벌금이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사면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오. 그리고 자녀 남은 지금 뭐 15년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그 자녀 형량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사면은 원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나아가서 더 방점이 찍힌 건 복권 같은데요. 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복권이란 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선출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국회의원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지방선거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가 확 줄어드는데 보통은 정치인 사면을 할 때는 사명복권이 세트로 붙습니다. 아하. 그런데 복권은
못 해주겠지만 사면은 검토해볼게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약간 거부하겠다. 나로서는 의미가 없다. 더더군다나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 남았잖아요. 김경수 지사 내년 5월이면 나오거든요. 그게 5개월 남았네요. 6개월, 만기입니다. 5개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면 복권을 하면은 그게 내가 좀 용인하겠지만 복권은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래서 이런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앞서서 사면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방금 이야기한 건 이제 특별 사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면하고 특별 사면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 사람을 딱딱 골라가지고 대통령이 통칭의로서 어떤 딱 기준 없이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네. 없다는 건 물론 헌법에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면과 관련한 규정이 법령으로 마련은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특별 사면의 대상자를 특정해 놓거나 어떤 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뭐 민생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준달지 예. 이런 건데 사실 96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아. 이 부분이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예. 일반 사면보다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 사면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 연말 혹은 신년 특별 사면이고 이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특별 사면 무슨 맞습니다. 특별 사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연간 횟수 제한 같은 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보통 뭐 8.15 특사 아니면 연말 특사 이러는데 월드컵 특사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특별 사면의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거의 정치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기계적으로 형평을 맞추려고 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사면이란 건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법부의 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좀 이걸 좀 잘 바로잡는 취지도 있는데 네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이 현재 시점에는 대통령이 아주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뜻 기억나는 게 사면 심사위원회 뭐 이런 게 있죠.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면과 관련한 규정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나라는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말에 이 결과에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네. 이건 사면 대상으로 삼지 말자. 아예 법령으로 예, 규정을 해놓자. 왜냐하면 이런 입법례를 가진 나라들은 많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요. 예. 정치인 사범, 부패 범죄, 선거 사범, 테러 범죄는 아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못 박아두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사면에 대해서 좀 제약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법 논의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문턱을 또 넘지도 못했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대통령 말처럼 되진 않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특별 사면권을 좀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아예 헌법 차원에서 녹여넣겠다라고 예. 입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이거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 사면 이루어질 때마다 논란도 많고 정치적인 쟁점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사후책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긴 했지만 대통령의 뜻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늘 임기가 끝나면은 몇 번 했느냐
몇 명을 했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김경수 전 지사 앞서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불원서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특별사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사면은요. 이게 통치행위인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례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예. 굉장한 특혜니까. 네. 그리고 설사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행위이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복권도 없이 그냥 구색 맞추기용으로 기계적으로 나를 활용하는 거는 내가 좀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의 기류도 또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본인이 거부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함과 동시에 사면 대상에서는 좀 더 멀어지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뭔가 여론에 본인의 뜻을 밝히고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끔 네. 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그 지금 이 전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지사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장관 늘 얘기가 같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돼서 이게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형 집행정지도 연장하는 게 막 불허되고 그랬습니다. 예. 보니까 이 뭐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아예 격리가 돼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했으니까 지금 거의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서 해달라고 했지만 불허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면 복권 대상으로 포함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면 복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지금 계속 중인 재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이미 마침표가 찍힌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인데 이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네요. 행정부의 대통령이 이것을 사면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형이 확정된 경우에 되는데 조국 전 장관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는 아예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8947님 사면을 해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 80억 넘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거라고요? 아유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458님도 법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면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7515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신데 우리 사면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과 또 생각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입니다. 자, 앞서서 한 청취자분이 국민적 합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국민적 합의를 거칠 만한 뭔가 제도적인 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아주 주요한 특별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요.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때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의 임기 말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부분도 본인이 결단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인이 같이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은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기치하에 이 재판정에 세웠던 측면이 있어서 본인이 그걸 거둬들이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사회 통합,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줘서 임기 말에 사면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랬대도 사실 그 당시에 받았던 게 사실 그 쿠데타 혐의인 겁니다. 국가의 어떤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론이 그 당시에도 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내걸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정도가 있느냐, 국민의 공감대를 사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또 법치를 상당히 훼손한다는 인상을 받는 국민들, 그렇게 평가하시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지금 의견 올려주시는 분들도 그러시지만 일부러 추징은 다 내놓고 예. 추징은 이게 사면 대상이 또 아니니까요. 벌금을 남겨놓고 내가 사면이 되면은 이걸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으로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추징금 쪽으로 둔다. 그러면 거의 80억 몇십억 이런 돈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이게
국민 법감정에 과연 부응하느냐라는 예. 취지가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수사한 부분을 철회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은 있지 않겠느냐.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별사면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권한인데 좀 아이러니한 게 앞서서 잠깐 언급을 또 해주셨지만 전직 대통령이 꼭 사면 대상에 오르는 것 같아요. 관례입니까? 네. 거의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본인이 사면을 하는 그 결정이 주체였다가 나중에는 언제나 꼭 사면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단임제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항상 수사가 진행됐던 그런 전례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소가 되고 재판정에도 쓰고 뭐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도 서는 광경이 낯설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미 기소해서 수사를 한 이후에 또 어떤 통합의 명분으로 죄를 무죄방면해주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부분으로 활용했던 전례가 상당히 많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측근을 또 사면해줬다라고 해서 비판에 직면했던 또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떤 국민 통합을 어떤 기치로 노무현 전 대통령형 노건평 씨 사면한 또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좀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줬고 그 당시에 또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복권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이 여야 정치인의 균형을 좀 기계적으로 맞추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범죄의 성격상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많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것인데 예. 공직선거법이란 건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규율해 놓은 겁니다. 선거의 어떤 법치를 정확하게 규율해 놓은 부분을 어겨가지고 유죄를 받았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입법 내에서는 최소한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도록 하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나라처럼 규정 자체, 기준 자체가 없으면 너무 이게 남용될 수가 있다 보니까요. 네네. 형이 확정된 이후에 최소 5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와중에도 풀려나는데 그러면 다 만기 출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법의 잣대가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늘 얘기가 되는 게 국민 통합인데 정말 국민분들은 이런 사면을 보면서 통합되는 마음이 들지 궁금하고요. 늘 좀 지지율 얘기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 지지율을 좀 타개하는 방책으로 논의되는 것도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낙연 총리가 그 부분을 운을 떼운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예. 했을 때 상당히 찬반 양론이 격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이 됐지만 여론의 추이도 안 볼 수가 없고요. 사실상 이런 여야로 좀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는 뭔가 특정 정치인을 사면해 주는 게 정치적인 신호로도 해석되고 어떤 반대되는 지지층을 또 결집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 질서를 정치적인 어떤 의도 그런 목표로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의구심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예. 쭉 들어보니까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보완해야 할 점들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면 특별 사면 이야기 장윤미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